동맥류는 후대뇌동맥에 위치하고 있다. 파열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 곽강호 씨의 오랜 흡연 경력이 영향을 미친 걸까? 논문에 따르면 흡연은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인 흡연은 뇌동맥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혈류 내에 들어가는 독성 물질, 담배를 피게 되면 이제 니코틴 성분인데 그것이 결국은 혈관 내벽의 내층을 손상시키고 그것 때문에 내탄성층이 손상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동맥류가 형성이 되고 또 파열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최근 뇌동맥류 파열 환자 수의 변화에서도 흡연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강동 경희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 환자 중 40대 이하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5년 전 조사에 비해 12%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40대에 많이 그 뇌동맥류 파열이 생긴 사람들은 보면은 혈압이 있었지만 그 잘 조절을 안 했거나 또는 흡연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이나 흡연 같은 이런 사회적 습관 같은 것들이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다. 곽강호 씨의 경우 두개골을 열 필요가 없는 코일 색전술로 진행됐다. 금속으로 된 작은 관을 통해 백금 코일을 뇌동맥류에 집어넣는 방법이다. 백금 코일을 감아 부풀어 오른 부분을 완전히 메우면 뇌동맥류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차단되는 원리다. 혈관 사진 중 빨간 부분이 코일이 삽입된 부분이다. 요게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여기 이제 내피가 덮이게 되는데 내피가 덮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사실상 몸 밖으로 나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 농구 연습에 한창인 체육관. 이렇게 못 오게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은 왕년의 농구 스타 2m 7cm 장신 선수로 유명했던 한기범 씨다. 이 하프코트에서 한기범 씨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 첫 번째 수술을 받은 건 지난 2000년. 당시 한기범 씨의 대동맥은 9cm까지 늘어나 파열 직전의 상태였다. 처음에 그런 진단을 받고 아버지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한 일찍 1980년대 초반에 수술을 받고 수술 받은 지 딱 1년 사셨거든요. 가족 몰래 뭐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없는 거에 가서 많이 울었고 또 너무 이제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가나 그래서 아주 절망을 했었는데 이어 남동생까지 대동맥류 파열로 세상을 떠났다. 원인은 거인병으로 알려진 유전병 말판 증후군이었다. 유전인자 15번의 이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탄력을 유지시키는 그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이 뭐냐면 휘브릴린 1이라는 그 성분이 조금 이상이 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스프링처럼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상이 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되는데 줄어드는 그 탄력이 안 일어나서 탄력이 못 주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게 발생하게 됩니다.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으로 혈관이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질환. 한기범 씨는 2년 전 또 한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이번엔 복부 대동맥류가 문제였다.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는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은 한기범 씨. 그의 혈관은 현재 어떤 상태인 것일까? 하행 대동맥이 이제 지난번에 걱정하셨는데 이건 전혀 손을 안 댄 부분인데요. 여기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복부 대동맥이 이제 드러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고치셨는데 그것도 지금 잘 유지돼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다시는 이 병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기 검진과 수술로 대동맥류 파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한기범 씨. 하지만 아직 걱정이 남아있다.
이 병이 자식들에게 유전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또 이거를 안 좋은 건데 우리 자식들까지 또 이렇게 유전을 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픈데, 근데 이런 거 유전이 안 됐으면 싶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진짜 그날 병원 가면서 이런 병 증상이 나타나지 마라, 이런 거 조금이라도 비치지 마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성인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말판 증후군. 그것만은 닮지 않을 거라 한기범 씨는 믿고 있다. 말판 증후군처럼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동맥류에서 가족력은 중요하다. 37세의 한지연 씨는 뇌동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근데 중환자실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게 아유, 무섭다. 나는 열흘 동안 숨을도 있고 20일 동안 있었는데 뭐. 그건 언니가 그냥 아무 기억이 없던 상태고 나는 그걸 언니 거를 다 봤잖아. 그래도 마음 편하게 있어 이제. 괜히인데 뒤통수 치는 건 이제 알고 하는 거니까 이제 감사히 생각하고. 한지연 씨의 언니 한은경 씨 역시 뇌동맥류로 이미 2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코인 수술하고 그날 이제 퇴원하는 날 퇴원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수술은 한 달 정도 그 경과를 봐서 이제 그때 상태 봐서 수술하기로 했었는데 그 퇴원한 날 집에 갔는데 몇 시간 후에 저녁에 갑자기 증세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몸이 막 떨리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못 잡겠고 막 숨이 막 차고 막 뭘 잡고 일어섰는데도 이제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퇴원하던 날 저녁 다른 한쪽에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이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회복되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관이라는 게 진짜 뇌동맥 말만 들었지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하나만 해도 진짜 온 식구들이 너무 힘들게 그동안 지내왔는데 이제 동생까지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마음 아프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진짜. 아유 나도 언니가 받았던 수술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동생. 1년 사이 언니와 동생이 똑같은 질환으로 똑같은 수술을 받는 일은 가족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뇌동맥류의 가족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 직계 가족 중 뇌동맥류 파열 환자가 있는 경우 파열의 위험성이 4배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특히 형제 자매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 보통 일반인에서 우리가 뭐 한 2% 정도, 평균 한 2% 정도에서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족들에 만약 있다면은 뭐 10%, 한 5배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가족 중에서 동맥류가 있는 사람이 이제 파열된 동맥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이제 가족이 만약 있다면은 훨씬 더 또 파열 위험성도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되고 있죠. 한지연 씨의 수술은 두개골을 여는 개도술로 진행됐다. 총 3개의 뇌동맥류 중 파열 위험성이 높은 2개의 뇌동맥류를 함께 수술하기로 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모습을 드러냈다. 뇌동맥류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클립 결찰술. 작은 클립으로 뇌동맥류 목 부위를 묶어 혈액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부위의 뇌동맥류 역시 클립으로 결찰시켰다.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에는 우리 전체 경험하는 거에 한 15% 내외, 그래서 많게는 한 20%에서 다발성으로 2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여성분, 그런 분들한테서는 이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가 이제 일반인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죠. 뇌동맥류는 유난히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점숙 씨.
처음에 귀 밑이 뭐가 좀